564번이야. 원가에 이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한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대. 그럼 우리가 원가를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X1이라고 하자고. 알았지? 그러면 원가 X1에다가 X, 이 원가의 이할이면 0.2잖아. 그죠? 얘를 더해서 정가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정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1,000원을 뺐대. 알았지? 1,000원을 할인해서 팔게 되면 이익이 원가 X에다가 X 곱하기 10% 요거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야. 원가에 이할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원가의 이할이면은 소수 첫째 자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게 바로 원가에다가 원가의 이하를 이익금으로 해서 더한 게 이게 정가란 말이야. 그럼 이 정가에서 1,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이 금액이 바로 원가의 10%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러면 원가에다가 원가의 10%를 더한 금액보다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자, 그럼 얘는 X에다가 X 곱하기 0.2, 즉 X 더하기 0.2는 얼마야? 10분의 2니까 5분의 1 X지, 그죠? 그래서 빼기 1000 이렇게 되겠지? 얘는 X 더하기 10분의 1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될까? 10을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도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곱하기 10 하면 10x 더하기 얘는 곱하기 10 하면 2x 빼기 만이 되겠지. 얘는. 그리고 여기는 10x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야? 얼마? 12x 그지? 마이너스 만. 그리고 여기는 11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넘기면 돼. 그럼 12x 빼기 11x는 만이 되지? 그럼 얘는 그냥 x만 되겠다. 그지? 그래서 x 원가는 10,000원 이상이 될 때 바로 요 조건에 맞는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 65번이야. 565번은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이 x의 값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세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조건을 알아야 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조건은 가장 긴 변의 길이 x 더하기 4가 가장 긴 변이겠지. 그지? 이 x 더하기 4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얘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면 x 더하기 4 얘는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자. 그게 더 편하지? 그럼 여기는 4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2x 빼기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 x는 3보다 커야 돼. 그죠? 그럼 3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1번 3이 되겠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도, 알았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이걸 꼭 알아두면 되는 거야. 566번 사다리꼴에서 윗변의 길이가 8cm, 아랫변의 길이가 x, 높이가 6인 사다리꼴에서 넓이가 60제곱cm 미만이 되게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그림
그림 그려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해보자. 자, 공식을 외웠어, 안 외웠어? 공식은 외우라 그랬잖아. 자, 공식은 윗변,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고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넓이 60은 넓이는 나중에 쓰자.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괄호 열고 윗변이 8 더하기 아랫변이 x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라고 했잖아. 얘가 바로 넓이가 60의 미만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얘부터 이렇게 먼저 약분하면 8 더하기 x 곱하기 3, 얘는 6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양변을 나누기 3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누기 3 하면 얘부터 없어지겠네. 이거 분배할 필요 없어. 먼저 이게 약분이 되면 약분 먼저 하는 게 더 편해. 그럼 여기는 8 더하기 x는 뭐가 된다? 바로 2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이제 얘가 이항이 되면 20 빼기 8보다 작으면 되지. 그래서 x는 12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x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죠? 왜 0보다 커야 될까? 변의 길이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사다리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윗변이 8이고 아랫변이 x라고 그랬잖아. 무피가 6이고, 그지? 근데 아랫변이 만약에 0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안 움직였으니까 이런 모양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얘는 없어지고, 그지? 그럼 얘가 사다리꼴이 되냐? 삼각형이 되냐?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변의 길이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즉, x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이 꼭 있어야 돼. 저기 나와 있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꼭 외워야 된다. 567번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16km가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가 16km가 된다 이거야.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쭉 가다가 어느 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 그러니까 시속 9k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중간 지점부터 자전거를 끌고 시속 3km의 속력으로 걸어갔대. 그랬는데 시간이 2시간 40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대. 걸린 시간은 2시간 40분 이내 이렇게 돼 있어. 알았지? 2시간 40분 이내. 자, 그러면 그럴 때 지금 시속 3km로 걸은 거리, 요 거리를 물어봤잖아. 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거리를 우리가 xkm라고 하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요 거리는 얼마가 될까? 요 거리는 바로 전체 거리에서 시속 3km로 걸어간 xkm를 뺀 16 빼기 xkm가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뭐야? 시간이 주어졌잖아. 그럼 시간 구하는 공식 뭐였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지? 자, 그러면 여기 걸린 시간 9km의 속력으로 이만큼 간 시간, 그리고 3km의 속력으로 이만큼 간 시간을 더한 게 2시간 40분 이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9분의 속력분의 거리에다가 속력분의 거리, 요걸 한 게 이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내. 얘네가 작아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얘가 2시간 40분 이내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식을 이렇게 쓰면 마저 틀리지. 왜냐하면 시간당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우리가 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나누기 60을 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40 나누기 60이니까 얼마야? 60분의 40. 60분의 40이니까 3분의 2지. 그래서 얘는 2와 3분의 2 시간. 즉 얼마야? 3분의 8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9분의 16 빼기 x 더하기 3분의 x, 얘가 3분의 8 이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돼. 그지? 그럼 곱하기 3 하면, 아니 곱하기 9를 해야지. 9와 3과 3의 최소배수는 9니까. 그지? 그럼 여기는 16 빼기 x만 남고 더하기, 얘는 약분해서 3x가 남고 여기는 3이 남으니까 3, 8에 24 이렇게 남겠네. 그러면 얘는 괄호 그냥 벗기면 되니까 16 빼기 x 더하기 3x, 얘가 24니까 얘 계산하면 2x가 되고, 얘 넘어가면 얼마가 돼? 빼기 마이너스 16으로 넘어가니까 빼면 얼마야? 8이 남나? 그래서 x는 양변 2로 나누니까 x는 4km 이내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대 4km까지는 걸어갔다 이거야. 알겠지? 568번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 자, 8%의 농도를 갖고 있는 소금물 200g이 있었어. 근데 여기를 태양을 막 쬐갖고 물을 증발을 시켰어. 물을 Xg을 증발을 시켰어. Xg 증발. 자, 그랬더니 농도가 10% 이상이 되는데 물의 양은 얼마가 돼? 소금물의 양은? 원래는 200g이 있었는데 거기서 Xg을 증발을 시켰으니까 물이 없어진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소금의 양은, 소금은 증발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그게 힌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과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소금물의, 그러니까 물의 양만 변하면서 농도만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농도 구하는 공식 보이지? 자, 농도 구하는 공식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 얘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풀면 돼.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지. 그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최소 10% 이상이 돼야 되겠는데 10% 이상. 그럼 10% 이상이면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되는 거지. 1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1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분모를 없애줘야 되지? 그럼 얘는 8이 16, 그래서 1600. 얘는 분배하면 2000 빼기 10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를 넘기고 상수항을 넘기고, 그러면 10x, 얘는 2000 빼기 1600. 그러면 10x는 얼마? 400이 되겠지? 그 양변을 10으로 약분하면 x는 바로 40. 그래서 최소한 40g 이상의 물을 증발시켜야, 바로 농도가 10% 이상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569번의 문제를 읽어보자. 5%의 설탕물 400g. 야, 그러면 이렇게 5%의 농도를 갖고 있는 설탕물 400g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10%의 설탕물을 섞는데 10%. 근데 10%의 설탕물이
양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는 Xg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섞었을 때 농도가 8%가 된대. 농도가 8%. 그러면 이 섞은 물에 농도가 8%, 그러니까 5%와 10%의 설탕물을 합해서 섞어서 농도가 8%인 설탕물이 되는데, 그럼 이 8%가 되는 설탕물의 양은 얼마야? 5%의 설탕물 400g에다가 10%의 설탕물 Xg이 더해진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이 더해져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설탕의 양, 즉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네. 바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소금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즉 소금물의 양. 얘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이거 이상이 돼야 되네. 그지? 얘 이상이 되는 거 이쪽으로 커져야 되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양변에 100을 곱해서 이거 없애면 되지. 그지? 자, 그럼 얘는 5, 4, 20. 그래서 2000이 되고, 얘는 더하기 10x가 되고, 얘는 분배하면 8, 4, 32, 3200이 되고, 더하기 8x가 되겠지.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기고. 그러면 10x 빼기 8x, 얘가 3200 빼기 2000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2x, 여기는 얼마야? 1200.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니까 x는 얼마? 600g 이상의 물을 섞어야 된다 이거지. 알았어? 600g 이상의 물을 섞으면 된다. 그러니까 5% 물 400g에다가 10% 물 600g을 섞어야 농도가 8%인 설탕물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570번이야.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1시간 15분의 여유가 있대. 그래서 상점까지 갔다가 온단 말이야. 근데 상점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거리는 뭐 1km, 어떤 거리는 2km, 뭐 어떤 거리는 3km, 이렇게 상점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시간 내로 어느 상점을 골라서 그 시간 내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점, 그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조건이 1시간 15분에 시간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1시간 15분 이내에 갔다 와야 돼. 그지? 그리고 갈 때, 올 때 무조건 시속 4km의 속력으로 걷는다 그래서 시속 4km 속력으로. 그리고 물건을 사는데 15분의 시간이 걸린대. 물건을 사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뭐냐면, 내가 가는데 1시간 15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뭐야? 가고, 오고, 물건을 사고. 그죠?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15분 이내에 다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상점까지의 거리는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분의 거리, 갈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올 때 걸린 시간, 거기다가 15분을 더한 게 바로 1시간 15분 이내니까 얘가 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네가 얘보다 작아야지 이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식을 세웠어. 근데 이게 맞아? 원리는 맞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잘못되겠지. 왜? 여기에는 시속인데 지금 여기에는 분이 나와 있어. 분. 그지? 그럼 전부 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15분도 시간으로 바꿔야 돼. 15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분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나누기 60 하라 그랬지? 그래서 60분의 15.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얘는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4분의 1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1시간 15분은 1시간 15분은 어떻게 돼? 1시간 15분은 1과 4분의 1시간이니까 4분의 5시간이 되겠네. 됐어? 그럼 다시 식을 세워보면 4분의 x 더하기 4분의 x,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거기다가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 15분, 즉 4분의 1시간. 이걸 더한 게 바로 전체 시간 4분의 5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곱하기 4 해야 되지. 그러면 분모 다 없애면 어떻게 돼? 여기는 2x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5 이내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럼 여기는 얘 넘어가면 2x는 빼기로 넘어가니까 4가 남지.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x는 얼마? 2km 이내에 있는 상점을 갔다 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571번 어떤 책 대여점은 책 한 권의 대여료가 800원이래. 그런데 책 한 권을 대여하면 5일 동안 읽을 수가 있는데 5일이 지나면 하루에 300원씩 연체료를 내야 되는데,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빌리고자 하는 날수가 X일이야. 알았지? 그런데 요 처음에 빌렸을 때 800원의 기본 요금을 내면 5일을 빌릴 수가 있대. 그러면 5일 이후에는 1일당 300원의 연체료를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300원의 연체료를 내야 되는 날수는 얼마야? 전체 빌리는 날수에서 5일을 뺀 나머지 날은 1일당 300원씩 연체료를 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이 금액이 책의 정가 9,000원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지요? 자, 그러면 얘는 800원을 더하고, 그지? 기본 요금 800원이잖아. 그지? 그리고 300원씩 X 빼기 5일 동안 빌려서 이 금액이 9,000원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책의 정가보다 적게 되는 거니까. 책의 정가보다 비싸게 주고 빌리면 내 책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9,000원 주고 사는 게 낫지. 그죠? 얘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며칠 동안 빌릴 수 있느냐? 그거지. 그러면 이렇게 봐. 그러면 800 더하기 300 x 빼기 1500, 얘가 9,0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부터 계산하면 300x 빼기 700, 얘는 9,000원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 넘어가면 300x는 뭐가 되냐? 9,700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양변을 300으로 나누면 x는 0 2개 지우고 3분의 97 되나? 그지? 3분의 97. 자, 그러면 3분의 97은 얼마야? 32와 3분의 1일. 그지? 32와 3분의 1일 이내에 반납을 하면 되니까, 즉 32일 이내에 반납을 하면 되면 32일 이내에 반납을 하면 책 정가 9,000원보다 작게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572번이야. 자, A 회사와 B 회사의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 안내표래. 근데 한 달 사용 시간이 몇 시간 초과면 B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그랬어. 그러니까 A 회사는 기본 요금에다가 시간당 요금이 500원씩 붙는 거고, B 회사는 한 달 동안 그냥 3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핸드폰 요금 있잖아.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10만 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느냐. 처음에는 20만 원짜리가 되게 비싸 보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3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뭐 1.5기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한대. 근데 얘는 데이터 요금이 무제한이야. 알았어? 근데 내가 뭐 얘는 사용하는데 뭐 100메가당 뭐 1000원씩의 요금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기가 이상, 뭐 5기가 이상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5기가 이상 사용을 한다. 그러면 5기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냥 1기가당 만원씩 추가가 된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1기가당 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기본 3만원을 내면 1.5기가의 기본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가 뭐 1기가만 더 추가해서 쓴다 그러면 그냥 한 2.5기가 정도밖에 안 쓴다 한 달에. 그러면 3만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해서 그냥 만원 더 추가해서 4만원 되는 게 무제한 쓰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근데 내가 10만원을 써. 10기가를 써. 뭐 9기가를 써. 9기가를 쓴대. 그러니까 추가해서 9기가를 더 쓰는 거야. 그러면 1기가당 만원이니까 얘는 9만원을 더 내야 되지. 그럼 얘 3만원 기본 요금에다가 9만원 더 내면 12만원을 내야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무제한 요금을 더 쓰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572번은.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보자. A회사는 기본 요금이 6,000원이야. 6,000원인데 얘는 시간당 500원을 더 받는데. 그런데 B회사는 그런 게 없어. 그냥 3만원 기본 요금 3만원만 내면 그냥 무제한이야. 얘는.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X시간 동안 썼을 때 이렇게 무제한제 요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를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기본 요금 6,000원을 내면 얼마를 쓴다고 얘기가 있었어, 없었어? 뭐 1시간을 쓰든 2시간을 쓰든 기본적으로 뭐 몇 시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월 기본 요금이 6,000원이 들어가야지만 가입을 시켜주고 그 이후로 1시간당 500원씩 더 추가로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6,000원에다가 500원씩 X시간 동안 쓰는 것을 더하면 그 달 나오는 한 달 동안의 요금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그냥 3만원만 내면 무제한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가 더 유리하려면, 그지? 얘가 더 유리하려면 얘가 금액이 더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더 커지는 걸. 그 시간이 언제냐 이거지. 끝났잖아 이제. 얘 넘어가고. 그러면 500X는 3만 빼기 6천이잖아. 그럼 500X는 어떻게 돼? 500X는 24,000. 그럼 양변을 500으로 나누면 X는 뭐가 되냐? 0 2개 지우고 0 2개 지우면 4, 8 48시간이지? 그러니까 48시간 초과를 쓰게 되면, 그지? 48시간 초과가 되면 요 B회사 요금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지. 알겠어?